조명현 씨 얼굴을 드러낸 신고자.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구식 실장님. 네. 얼굴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들은 떳떳한데 내가 숨어 있는 게 너무 부당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유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진실을 말해서 좀 편하게 사시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더불어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공익 제보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일단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출석 통지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불리할까 봐 아마 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 작정했다가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동안에는 각종 언론에 매체에 나왔을 때 모자이크 처리돼서 익명으로 A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큰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부른다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재명 그 당시 지사와 김여경 씨의 법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못 가게 되니까 이왕 내가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이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면 내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내가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도지사라는 공적 권한을 자기 부인과 자기 본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공무원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활용한 거 아닙니까? 또 법인카드라는 국가 세금을 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인데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대통령을 나가겠느냐?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약자를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런 반문, 그 대질문하는 그 내용이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봤다면 굉장히 뼈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본인의 공적 권한마저도 자기 부인과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법인카드 막 쓰고 하인 부르듯이 부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약자를 돌보겠다.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저 분이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지금 현직 야당 대표입니다만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좀 젊으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던 중간에 있는 그 배모 씨라는 분의 지시로 그렇죠. 법인카드도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고 여러 가지 뭐 초밥, 의약품, 옷 이런 잔심부름과 배달을 했던 그분인 거죠. 샴푸 사오고. 예. 예. 샴푸 샤운 분 맞습니까? 예. 청담동 가서 샴푸 사오고 본인 카드로 주말에는 결제하고 다음 주에 가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지금 진술했던 분이죠. 그렇군요. 이 공무원인데 자기감을 느꼈다 이런 식의 과거 인터뷰도 떠오릅니다만 야당에선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참고인 출석을 저지하거나 그런 건 사실과 다릅니다. 팩트가 다른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네. 있고요. 왜냐하면 여야가 다 알다시피 참고인 증인들은 이제 합의로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익위에서 무슨 구제 절차인가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 피해 호소인인데 이번에 대한 신문 요지를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께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는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게 있어요. 합의를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위반한 거죠. 뒤늦게 알고 이제 민주당의 정무위원들 간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일방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야가 논의 끝에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저분이 지난 대선 때 이제 법과 관련된 폭로를 했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나 또 이제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재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죠. 경찰과 예. 검찰.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번에 상사라고 하는 배모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뭐 겪었던 고충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대표와 그 당시 후보와 후보 부인께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뭐 배모 씨와의 관계 거기에서 당했던 고충 같은 거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공익 제보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이제 오늘 저기 화면 보니까 회견장에 이제 국민의힘 젊은 최고위원도 같이 있던데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 이렇게 수사도 되고 있고 본인 스스로 권익위에 또 신고인가요? 해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정치적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특히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하거나 등장을 했을까? 뭐 저분의 의도를 제가 폄하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흔쾌하지 않은 예. 이런 시각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조명현 씨가 폭로한 내용들 서머리 요약 한번 해봤습니다. 그간의 폭로 내용이에요. 일제 샴푸 사러 청담동 심부름 갔던 분이에요. 영수증과 사진, 배모 씨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죠. 이게 증거다. 매일 아침 샌드위치 주문. 그래서 황제 샌드위치다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다. 누룽지, 마스크, 즉석밥, 자택으로 배달하는 심부름도 했었다. 과일값이 수백만 원.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됐다라는 법카 유용 폭로 내용을 지금까지 조명현 씨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종의 한 줄 서머리였습니다. 전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행안위에서 이 조명현 씨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 출석을 추진 중입니다. 아, 행안위에서? 네, 정무위에서는 이제 채택이 안 됐지만 네. 지난 이틀 전 이제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법카 좀 유용에 대해서 61건에서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법인카드 뭐 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틀 전에 경기도지사가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행안위에서 참고인 지금 추진을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건데 예.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은 뭐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이거 반하는 행위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지자체장이 개인적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또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식사비, 뭐 소고기나 또 샌드위치, 뭐 심지어 샴푸까지 이렇게 지금 국가의 돈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 행위 자체가 또한 그 8급 직원을 개인 하인처럼 부렸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이 국감장에 당연히 이 조명현 씨가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저는 국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저는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에서 무산됐지만 행안위에서 지금 그렇군요.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네. 행안위 간사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저 때문에 국힘 행안위 네. 간사가 누구셨죠?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래 김용판 의원이 그렇군요. 예, 네. 간사하신데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이것은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게 진실이 안 밝혀진 것이 지금 최근에 그 배모 씨가
선고받은 형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법화 유용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받은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뭐 7만 8천 원 식사비 대신 결제 법인카드로 한 것이 이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또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지금 배모 씨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법인카드 유용은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죠, 사실. 너무 늦은 사건이고 너무 아직까지도 수사가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서 즉각적인 빠른 그런 신속한 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 조명현 씨가 공개했던 상급자인 그 배모 사무관과의 대화 내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1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안심이 10장은 안 되면 안심하고 중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요.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따라달라고요. 아,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아니에요? 드시는 거고요.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생충이 있는 거 이 상급자인 배모 사무관조차 조명현 씨에게 10인분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 것 같다라고 밝힐 정도로 의문의 많은 양의 음식들이 배달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많은 음식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전재 의원 조금 전 취재한 것처럼 행안위에서는 이분이 정식으로 채택될지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명현 씨가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익신고한 이후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고 난 후에 제 삶은 삶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롯이 이제 저와 제 가족들만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국가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야간 택배 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수민 변호사님,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이신데 잘 이 부분이 여야를 떠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공익 제보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됐다. 나름 이제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고 이 에이스 공무원인데 야간 택배 일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생기가 좀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엔 대한민국의 그런 좀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익신고자나 아니면 성범죄 피해 여성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이고 저는 블랙리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본인의 성범죄 피해를 얘기하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이런 공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됐을 때 아, 저 사람은 저 회사에서도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네. 아, 우리 회사로 오면 우리 조직으로 와도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편함. 결국엔 블랙리스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그러니까 결국엔 선진국에서는 이런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분들을 정말 보호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얼굴을 드러내거나 신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고 다음에 뭐 취업이라든가 생계 이런 것들도 이제 보장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가해도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 두 번째로는 뭐 취업이나 생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미비성을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의 공익 제보자의 자기와 같은 피해가 없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걸로 좀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정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김혜경 여사
국정감사의 법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자 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하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좀 너무나 다시 재해석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점도 분명히 제기가 된 바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수사 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좀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게 정말 공익 제보자로서 순수한 공익 제보자로서 정말 용기를 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정쟁에 휘말려서 하신 건지라는 의문점을 좀 자아낼 수 있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